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터 SP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문법의 기본 체계를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한 후에 차근차근 살을 붙여 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어와 구, 절이라고 하는 문장에 세 가지 재료가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의 재료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기만 하면 문장이 됩니다. 순서가 곧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영어 문장의 순서는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소유, 방법, 시간, 부사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또한 문장의 기준은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 단어나 구나 절을 그 자리에 배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단어의 자리를 정해주기 위해서 단어를 8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죠. 그리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장의 뼈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사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특정한 명사와 불특정한 명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관사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관사는 명사와 함께 짝이 되는 품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모양이나 성질, 상태, 수량, 색깔 등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로 니은으로 끝나는 멋진, 훌륭한, 뚱뚱한, 홀쭉한 이런 말이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문장의 뼈대로서 주어나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용사는 문장의 뼈대가 아니라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제한해주고 한정하는 다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형용사인 것이죠. 형용사는 딱 두 가지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한정하는 용법이죠. She is a pretty girl. 그녀는 예쁜 소녀다. 여기서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을 she is pretty 이렇게 표현하면 예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비동사와 합해져서 마치 서술어처럼 예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용법에서는 형용사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서술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는 생략하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첨가 수식어입니다. 우리말로 이희리게 우주추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높이, 멀리, 아주, 매우, 얼추 이런 말들이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사는 문장의 뼈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단어인 것이죠. 부사는 첨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명사 빼고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사는 형용사만 수식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형용사는 부사로도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high라고 하면 높은도 되고 높게라는 부사도 되는 것이죠. 그때는 사용된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 경우에 이럴 때는 추상적인 의미가 추가돼서 highly라고 하면은 고상하게, 세련되게, 수준 높게 또는 아주 매우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이런 순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빈도부사나 부정어 not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 비후, 일조 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뒤에, 동사가 2개, 3개, 4개 쓰였을 때는 첫 번째 조동사 뒤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문장의 기준이 되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나 보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로줄과 세로줄을 짜임새 있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명사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는 문장의 뼈대와는 상관이 없고 연결어구에 속합니다.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동명사가 있죠. 그러면 목적어 하나를 취해서 앞에 있는 단어에 연결시켜주는 연결어 역할이 전치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기본적으로 부사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나 이유,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사용됩니다. 또한 동사와 함께 어울려서 때로는 부사로도 사용되고 전치사로도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동사다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치사처럼 연결어로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가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죠. 단어와 구, 단어와 절 이렇게는 연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He's kind and handsome. 그는 친절하고 잘생겼다. 여기서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앞에가 형용사이면 뒤에도 형용사여야 된다라는 것. 그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I like playing soccer and reading books. 여기서는 구와 구를 연결한 것이죠. I felt cold, but my heart was very happy. 나는 추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나의 마음은 즐거웠다.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일 때는 반드시 하나의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Hooray 하면은 만세라는 뜻이죠. 감탄사는 문장의 뼈대도 아니고 수식어나 연결어구도 아닙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이렇게 8개의 단어들을 각자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문장의 뼈대가 되는 것들은 가로줄과 세로줄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수식어로 사용되는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연결어로 사용되는 전치사와 접속사 이 틀 안에서 모든 영어 문법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 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